네, 매일 아침마다 5시에 6km 조깅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저도 운동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받았습니다. 예, 그 질문이신 분은 이렇게 손들어 표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자기 소개해 주시고 질문을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소개는 끝에 하겠습니다. 우리 그 한 짧은 시간에 참 모처럼 장인순 박사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행복했어요. 정말 고맙고, 가장 안전하게 사는 방법은 세상에 난리가 났을 때 원자로에다가 줄을 매 가지고 딱 올라 있으면 가장 안전해요. 왜? 어떤 경우라도 그건 안 무너지니까 안전하다. 안전에 대한 설명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태양광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그 스위스, 독일, 프랑스에 좀 오래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 잘 가시지만 스위스에 산을 헐고 태양광을 하고 있습니까? 독일은, 스위스는 우리보다 전기 요금이 3배 비쌉니다. 3배 비싼 나라에 산을 뭉개고 안 한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뜻이냐 잘 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나라가 너무 좁으니까 사람은 너무 많고 공장은 돌려야 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이런 저밀도 에너지 가지고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밀도가 높은 우라늄 원자력 발전소 이거밖에 살 수가 없는데, 제발 좀 이걸 좀 바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으로 오늘 정말 제가 고리 1호기 때 우리 장인순 박사 다 같이 이렇게 원자력에서 시작한 사람들이니까 오늘 모처럼 얼굴 안 보고 싶어서 내가 사실 왔고, 그래서 우리 장 박사 수고했다고 박수 한번 더 주십시다. 너무 수고. 저는 사실은 지금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니고 그 훨씬 먼저 한국전력에서 원자력 본부장을 하고 대학원 강의를 한 12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말 참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짧은 시간이나마 정말 우러나는 저 마음의 얘기를 듣는다는 것은 정말 참 듣기 힘든 얘기입니다. 참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해 주신 선생님께도 우리가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은 원자력연구소 발전본부장 하셨죠? 네, 그 원자력에 아주 산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올해 이렇게 잘 아는 분인데 오늘 또 뜻밖의 가져오셔서, 저는 이제 그 태양광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태양광은 이삭 죽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있으면 죽고 없으면 못 죽는 게 태양광이거든요. 햇빛이 24시간 나지 않잖아요. 제가 아랍에미리트 가서 물어봤어요. 거기는 햇빛이 넘쳐 흘려요. 하루 거의 매일. 근데 왜 태양광을 안 하냐 그랬더니 모래 때문에 할 수가 없대요. 모래 바람에 불면 그냥 다 덮어버리면 관리가 불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제 태양광 하는 사람들, 풍력 하는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라는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자꾸 불이 나요. 저는 불이 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아닐까. 밤에 전기가 없으니까 일반 전기를 가져다가 충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가부가 걸려. 그럼 불이 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제일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50원짜리 산 게다가 300원짜리 전기 만드는 거, 일반 전기 갖다 충전시켜서 만들면은 정말 제발 그런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밤에 햇빛 없는데 스토리지가 쉬고 있어요. 일반 전기 갖다 거기다 넣으면 충전이 되거든요. 그럼 가부화가 되니까 그게 불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좀 누군가 이야기를 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풍력. 우리가 풍력 24시간 얼마나 몇 분 할 수 있을까요? 20%도 사용을 못 해요. 그래서 태양광이나 풍력 반드시 해야 돼요. 하지만 그걸 가지고 에너지 안보를 한다는 건 그건 어차피 불가능해요. 24시간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보조 여건, 이삭죽기로서 있으면 줄 거 없으면 못 주는 게 풍력 아닌 얘기죠. 저는 그래서 ESSR이 분류하는 것을 좀 정말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예, 다음 질문 여기 이분이 먼저 해주셔서 예, 제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원장님 만나 뵈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아까 만남의 인연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문재인이를 잘못 만나가지고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지금 전국에 지금 57개 대학의 교수님들이 한 200분 계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전공 분야에. 그런데 강의 중에 꿈을 가지고 살으라고 하시는 말씀을 했어요. 꿈이 사라지고 있는데 대학에서 교수, 학생들은 왜 꿈을 찾으려고 하질 않습니까? 지금 문제에 대한테는 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학교 여기 와서 탈법을 선동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에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원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에너지 때문에 우리 오늘의 한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러한 지금 사람을 잘못 만나 가지고 문재인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아주 그 뿌리까지 흔들리는데 주체 측에서 좀 힘을 받아 가지고 사회를 좀 깨쳐줬으면 좋겠다 하는 질문을 좀 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신사를 학원에 와서 불법을 선동하는 건 아니지만은 사실은 사실대로 지식이 보존되고 발전되고 후손한테 넘겨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즉 이 원자력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이 발벗고 나서 가지고 문재인을 좀 깨쳐 주셨으면 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요즘 이제 최근에 이제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해서 이제 청와대에 이제 청원하는 게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그 국민투표에 붙이자. 그 며칠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만이 돼야만 이제 청와대에서 대답을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좀 이제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국민투표를 붙여보자. 근데 지금 이제 내가 지금 보니까요, 이 사건 이후로 여론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이 사건에. 그 고류 5,6호기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공청회 비슷한 거 했잖아요. 처음에는 반대가 굉장히 우세했어요. 근데 한 달 동안에 이제 반핵과 친핵이 이제 매일 이제 그분들 500명만 하고 홍보를 하고 나서 한 달 후가 되니까 완전히 찬 쪽으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20대, 30대가 움직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결과를 보고 글을 썼어요.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본다. 이게 말이 통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국민투표를 하면 아마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일자리도 생기고, 그리고 이제 사실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전기값이 싸지 않습니까? 내가 그 대전의 테크노밸리에서 일을 하는데 한 1,000명이 그 5,000원짜리 식당을 이용을 해요. 근데 이제 4,500원 하다가 인건비 오르고서 5,000원으로 올렸는데 손님이 확 줄었어요. 그리고 제가 물어봐요. 거기서 이제 많은 그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 힘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임금 올린 게 그렇게 엄청나게 쇼크 올릴 줄 몰랐어요. 그게 다 힘이 빠진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사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인팩이 그렇게 큰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야 이거 정말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인터넷 뉴스에 쓴 글이 하나 있어요. 정치꾼이 잠자는 밤에 경제가 성장한다고 썼어요. 정치꾼이 자야 경제가 성장을 해요. 요즘 그 재벌에 대한 그 한 20년 전에 그 재벌에 대한 글이 타임에서 봤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미국의 1950년대 150개 대기업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그 이유를 어떻게 분석했냐면요. 전문 경영인과 그 소위 재벌 관계를 보니 그러는데 전문 경영인은 단점이 뭐냐면 자기 있는 동안에 실적 올려서 월급 많이 받고 떠나면 끝이에요. 그래서 미래에 투자를 안 해요. 특히 R&D 연구개발은 10년, 20년을 해야 결과가 나오는데 굉장히 인생이 큰 거예요. 근데 재벌은 10년, 20년을 보고 연구개발에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이건 회장 같은 사람 10년 후에 먹거리를 찾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코닥이라는 회사가 세상에 망할 거라고 산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 코닥도 망하고.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은 R&D에 투자를 안 해요. 근데 재벌은 멀리 보고 투자를 해요. 10년, 20년 보고. 그래서 그 타임 기사도 재벌을 키우라는 것이 키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공정위원장 그런 사람은 구멍가게도 안 온 사람이 무슨 재벌을 기억한다고 나오냐 이거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잠 못 자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재벌 총수들이에요. 재벌 총수 하룻밤 몇 끼 먹겠어요? 가장 힘드는 게 재벌 총수들이에요. 그리고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삶을 살아요, 보니까. 근데 그 사람들 전부 제 이름 몰고 앉았다고. 자, 대한민국의 삼성 하나 무너졌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힘들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도와줘야 할 게 정부가 할 일이거든. 저같이 경제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상식의 눈으로 봐도 정치권 잠자코 있어라. 그래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얘기. 내가 이제 국회의원들 작년에 국회에 가서 그랬어요. 국회의원들이 제발 입법 하지 말고 있는 법 좀 없애는 일 좀 하라 그랬어요. 근데 법이라는 게 뭐냐면 전부 하지 말라는 게 법이거든요. 하라는 게 없어요. 전부 성경도 보면 구약은 전부 하지 마, 쉽게 전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약에 보면 하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가 법이라는 게 전부 구속이거든요. 공무원 늘려서 일자리 만든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공무원 늘리면 간섭밖에 안 들어요. 제가 뭐 평생 공무원 상을 두고 살아봤지만 공무원 늘리면 일자리 간섭밖에 들 게 없어요. 정말 이거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제 앞으로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말을 다 못 들어가지고 지금 질문 다 했는데. 네, 저는 전기를 쓰는 입장에서 많이 일을 했어요. 큰 공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그 싼 전기가 얼마나 참 산업에 중요하다는 걸 절실히 느끼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그 문재인 씨가 이 탈원전 정책을 세운 거는 상당히 그 적극적인 인기 전술에서 시작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거의 80~90%가 이상하게 탈원전을 막 지지하는 쪽에 되니까 거기에 그냥 올라타가지고 뭐 코미디언도 붙여가지고 지금 인기적으로 나갔는데 지금 그 문 정권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이 원전 관계가 지금 굉장히 그 사람들로서는 약점이라고 봅니다. 그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그 국내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그 양반들이 또 추진하고 있는 거는 대북 문제잖아요. 이북을 산업화 시키려면 전기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결국은 원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생각한다면은 이 원전 문제는 다른 문제보다는 빨리 되돌아갈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지금 원전에 종사하는 분들이
너무 낭망하지 말고 또 대학교에도 지원생이 없다 그러는데 얼마 조금만 더 참으면은 다시 우리가 좋은 날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우리가 힘도 없고 우리도 뭐 이제 열심히 하겠지만 여러분이 도와주셔야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이제 비등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자, 그 싱가포르의 그 어떤 정신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세계 경제 지도를 바꾼 기술이 뭐냐? 세계 경제 지도를 바꾼 기술이 에어컨디셔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있는 그 관리가 그랬어요. 에어컨이 없었으면 자기는 아직도 야자수 밑에서 부채질로 가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자, 라스베가스 같은 도시가 어떻게 탄생을 했겠어요? 에어컨이 없었으면. 미국에 가보면 텍사스 아래는요, 더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전기가 없으면 그런 더운 날씨, 그 석유 산유국이 절대로 저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전기가 세계 경제 지도를 바꿔놨다는 거죠. 그래서 더운 지방 산유국들이 다 어마어마하게 문명하는 게 다 에어컨디션 힘이었어요. 그 인류의 역사, 인류 지도를 바꾼 두 가지 테크놀로지가 하나는 전기고 하나는 암모니아 합성이었어요. 암모니아 합성 덕분에 대농장에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인구가 갑자기 폭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 두 가지가 인류 역사를 바꾼 가장 중요한 테크놀로지가 전기하고, 그러니까 전기를 이용한 에어컨디션하고 그 암모니아 합성. 그 암모니아 합성이 없었으면 지금 미국 같은 그 대농장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천연비료만 가지고는 거의 불가능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결국 전기. 근데 암모니아 합성을 하려면 또 전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이룬 가장 위대한 기술이 전기를 만든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주시면 아마 정부가 언젠가는 무릎을 꿇겠죠. 탈원전 처리하고. 이제 제일 가장 걱정하는 거 지금 이제 서울대학교도 원자력공학 학생이 하나도 안 와요. 카시도 원자력공학 학생이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이 북한에서 가장 대우받는 과학자가 누구라고 생각해요? 원자력 기술자라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부대접 받는 게 누구예요? 저같이 원자력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북한은 김정은이한테 가장 사랑을 받는 게 원자력 하는 사람이고, 우리 문 대통령한테 가장 미움을 받는 것이 저 같은 사람이 원자력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제가 놀란 것은요, 우리가 원자력 기술자라고 할 때 사안자부나 과기부 직원들 보면 그렇게 격려를 많이 해줬어요. 근데 탈원전 딱 나오니까 하루쯤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적폐로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을 해봐라 그런 말이 틀림없다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격려해 준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원자력 하면 전부 못 쓸 인간으로 다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 세상 인심 무섭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도와주시면은 이제 청와대 청원에 열심히 이렇게 찬성표 던져주시면 국민의 여론에 결국 굴복하지 않겠어요? 그 여러분의 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제가 직접 하나 질문 드리고 이게 또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하면서 이렇게 기술자들이 대한민국을 떠나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지금 업계 현안은 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이제 제일 걱정이 이제 중국에서 이제 많이 유혹이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오퍼가 뭐냐면 월급 3배 주겠어, 5년 개런티 하겠다 이런 이제 소문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가겠어요? 지금 50대 후반에 이제 곧 직장 떠날 사람들이 월급 3배 5년 하겠다면 15년을 더 연장하는 건데 그걸로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아무리 기술을 많이 쌓아도 사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일은 사람이 하는 건데 인력이 무너지면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우리나라 인구 조그맣고 풀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뭐 몇백 명만 빠져나가면 인프라가 다 무너지고 말 거냐. 그래서 제일 걱정이 이제 어떻게 그 인력을 키입할 거냐 하는 건데 정말 걱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자력 연구소에 있으면서도 연구소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연구 개발이고 하나는 인력을 키우는 거거든요. 근데 뭐 사람이 오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우선 인력이 오지 않는데. 그래서 이제 그건 그래서 빨리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게 이대로 5년만 지나가면 아마 다 무너질 거예요. 지금 세계 원자력 시장이 굉장히 큰데 우리가 인프라가 무너지면 아마 중국이 다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국민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저는 뭐 학자도 아니고 그냥 일반 시민인데요. 아까 이제 옆에 계신 분이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여기 교수님이 몇 분 와 계신지 모르지만 이런 그 일반적으로 원자력 안전이라든지 원자력 안전이라는 것이 원자 발전소 자체의 안전성과 그다음에 그 지리적 문제 때문에 뭐 지진이 난다든지 이래서 이제 안전 우려가 있는 그런 문제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안전한지 하는 것을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하는 기회를 여러 번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저 친구들도 저는 공과대학을 나왔습니다만은 저 친구들도 원자력 하면은 굉장히 무서운 그런 에너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그 화력 발전소도 사고가 많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원자력은 굉장히 인간에게 굉장히 무서운 또 폐기물이 많은 이런 에너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인기가 없었던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을 일반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런 홍보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든지 이런 분들이 홍보를 좀 해주시고 방금 청와대 이제 그 청원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는 SNS를 통해서 며칠 전에 보고 이제 서명을 했는데요. 그것을 제가 며칠 전에 알았기 때문에 그것 벌써 한 1, 2주 전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몰라서 사인을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이 알고 알아도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알 수 있도록 하는 홍보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것은 참 제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자력을 공부하고 원자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단체적으로 이런 홍보를 하시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사실 이제 원자력 홍보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중은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책이 많아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직접 관련된 분은 이제 책을 보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보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방사선이 5가지가 있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 엑스선, 중선이 되는데 그 엑스선이 두 번째로 위험한 방사선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자 그러면 거부하신 일이 있어요? 아무도 안 하셨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방사선과 같이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여론조사 기관에 물어봐요. 대중의 여론조사 하지 말고 원자력 시설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좀 한번 해보라고 물어요.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일반 대중한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반응하는데 그래요. 아니 이 안에서 우리 핵물질을 만지고 사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왜 당신들은 넥타이 메고 시비를 하느냐 그래요. 지난번에 토론에서 그랬어요. 당신 핵물질 만져봤냐고 제가 물었어요. 한 번도 안 만져봤대. 내가 대중한테 물었어요. 핵물질 평생 만진 사람 말이 진실이냐 아니면 저 사람 말이 진실이냐고 물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상한 전문가 말은 다 거짓말이고 그런 이상한 풍토가 있어요. 전문가는 전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랬지만은 인간은 완전하지 않아요. 인간이 만든 기계, 완전한 기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유지, 보수하고 연구 개발하고 쓸고 닦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민감해요. 가장 잘 알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여론을 물어보시면은 아마 원자력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을 거예요. 하여튼 저희들도 책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열심히 해서 국민이 그런 그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박사님 반갑습니다. 저는 박사님께서 설립하게 도와주신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는 사업가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 회장님께서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해외 지사가 지금 17개 나라, 미국, 캐나다, 일본 비롯해서 여러 인도네시아, 뭐 뉴질랜드, 호주까지 다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기술이나 그 학도, 원자력을 공부하고자 하는 학도들이 후를 계승하지 못하고 지금 원자력 개통에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활동들이 언제까지 이게 계승을 할 수 있을지, 이 사업에 종사하는 우리들이 어떤 희망을 갖고 일을 해야 할지 정말 두렵기도 하고,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너무 낙관적이고 희망적이고 굉장히 활동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셔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런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정치가들의 행동에 비추어 볼 때 우리들이 사업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될지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왜냐하면 이 회사를 설립하게 해주신 장본인이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한 10분 이상이 오셨습니다. 한번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그 해결책이 있다면은 제가 여기 불려오지 않았을 거라고요. 해결책이 있었다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러분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어요. 지금 이제 우리 청와대에 올려놓은 이제 그 국민투표에 붙여보자.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타력을 처리하라 하는 그 의견이 뭐 70% 80% 나면 정부도 마음을 바꾸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만이 지금 탈원전 이제 폐기한다고 이제 국민투표 결국 나왔으니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청원에 열심히 적극적으로 주변 사람들 동료에서 해주시면 아마 문제가 잘 풀릴 거를. 저는 애국가를 믿어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대한민국을 내가 믿어요. 그래서 어떤 힘이 도와줄 거란 그런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어떤 큰 힘의 마음이기도 하지 않을 것에 여러분이 도와주시면은 저희들이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이렇게 선배 세대들께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피땀 어린 노력으로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기술 강국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게 그 기술의 전쟁에서는 승리했는데 어떤 면에서 또 정신의 전쟁에서 그 많이 우리가 그 싸움 자체를 많이 인지하지 못하고 정신의 전쟁에서 퇴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을 반영하는 그 정치가 많이 발전하지 못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우리 후배 세대들에게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원자력이라는 강연을 진행을 해주셨는데, 후배 세대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제가 그랬죠. 용기 있는 자는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 가지고 불평하지 않는. 그러니까 결국 딱 한마디, 프리덤 있으나 프리.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땀을 흘린 것만큼 얻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공짜는 없어요. 근데 땀을 흘려보니까 흘릴수록 재미있어요. 저는 요즘 겨울에 저는 땀을 더 많이 흘려요. 왜냐면 워낙 추우니까 여기만 내놓고 나가거든요. 그럼 6km 조깅하면 이 안에 다 젖어 들어와요. 여름에보다 겨울에 더 땀을 더 많이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땀을 흘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거 아니고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야. 엉덩이로 하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걸 땀을 흘리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5년 동안 가정교사 하면서 정말 밤잠 못 자고 결국 폐병을 알아가지고 결국 유학도 몇 년이 늦어졌어요. 그래도 희망을 끈을 놓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외국 가서 공부하면서도 내가 느끼는 게 많았었어요. 백인들은 우리보다 제격도 크고 근데 머리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체격만 크고 영어는 우리보다 잘했어요. 그렇지만 다른 거는 우리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정말 노력해서 안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60불 국문서도 불과 반년 만에, 이제 반세기 만에 1조 달러를 달성한 나라니까 얼마나 우리가 능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위켄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언제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건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 학생들이 있으면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다. 부처는 아마 생각이 달라지지 않을까 싶고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그 영혼을 담은 강연 진행해 주신 장인순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